예, 오늘은 뭐 보나마나 뭐 홍 박사하고 하는 거니까 오늘 홍 박사가 할 건 뭔지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주 이슈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우선 저번 주 이슈 그 박대성이. 네네네. 저번 주에 제가 염 교수하고 방송할 때는 이름은 알았어요. 박대성이 이름은 알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경찰에서 발표를 신상 공개를 네. 안 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고 있었는데, 박대성이 이제 공개 신상 공개됐죠. 얼굴도 공개됐죠. 근데 이제 뭐 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송치됐어요. 네네. 본인은 뭐 소주 4병 정도 마셔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어쩌고 저쩌고 한 것 같은데, 네. 경찰이 조사한 거로는 2병을 채 안 먹었다는 거고요. 뭐 이제 그런 것도 좀 조사한 것 같고. 네. 뭐 이 자식은 뭐 이제 범행이 완벽하니까, 증거가 분명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그런 인정 나 처음 봤어요. 참 나쁜 놈. 그러게요. 예. 당연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은 아마 이제 그 새끼 마약 여부, 마약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제 이 새끼가 실질적으로 뭐 주차장 쪽에 한적한 데 가가지고 졸졸졸 따라가서 성폭력 그 어떤 목적에 그 시도가 있다가 저항하니까 살해했는지 이런 거 등등도 가려낼 필요는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CCTV가 없거나 목격자가 없으면 이 새끼 말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동기 없는 그냥 그렇죠. 무작위 살인이 돼버리거든요. 아휴. 근데 전혀 다르거든요. 돈 뺏을 목적으로 사람 가서 죽였으면 강도살인죄가 되고, 성폭력 목적이면 또 성폭력 등록법 강간살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클 거니까 이놈은 죽고 나서나 그냥 죽였다고 그럴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잘 기억도 안 나고, 또 지 어려운 사정 얘기할 거예요. 장사도 안 돼갖고 힘들었고, 근래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는 바람에 절망했고, 뭐 이런 잡다한 부실얘기들 다 끌어다 대가지고 뭐 그냥 그런 범죄로 단순 범죄, 단순 살인으로 끌어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경찰이 좀 조사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데, CCTV도 없고 목격자가 없다면 뒤에 따라오는 걸 느껴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도 했을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피해요, 학생이. 불안하다고. 예. 참 이게 정말. 근데 저는 별 얘기 다 나오잖아. 뭐 범행하고 난 다음에 입꼬리를 씩 울리고 웃으면서 가는 CCTV 화면을 보니까 걔는 이제 또 정신 분석 심리학 쪽으로 막 가더라고. 뭐 물론 그런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막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이게 이 사건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이제 성범죄 목적이냐, 마약이냐, 뭐 금품강취 목적이냐 이런 거 등등. 사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처벌하는 데 있어서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처벌에 있어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씩 웃어서 뭐 심리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쪽으로 자꾸 가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좀 이 사건은 조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면 뭐 둘 중 하나잖아요. 사이코패스 아니면은 뭐 정신 이상이다.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사이코패스다라고 하면 뭐 재범용성 뭐 고려하고 평가하는데 영향이 있는 거지. 이 사안을 판단하는 그 본 사안 자체는 아니고, 만약에 정신 이상이고 뭐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그게 감경 사유로 논해질 것밖에는 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이게 어떤 범죄의 목적으로, 뭐 그 성범죄 목적이냐, 강도 목적이냐, 뭐 이런 쪽에 처벌하고 연관된 일련의 과정 쪽에 좀 포커스를 집중을 좀 해주고, 맞아요. 그다음에 사건이 다 정리가 되면, 다 정리되면 그때 범인들 분석도 좀 하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선우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까식거리로 재미 삼아서 사건이 나자마자 그냥 무슨 그놈의 뭐 그 군대에 있을 때 그놈이 어쩌고 저쩌고, 뭐 술 먹으면 남들한테 어쩌고, 학교 다닐 때는 뭐 심센 놈한테는 빌빌거렸고 뭐 이런 거 그냥 그래서 죄 찾아가지고 와서 그걸 그냥 막 내는 바람에 전부 사람들이 그쪽으로 집중돼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정작이 중요한 건 이 새끼가 성범죄 목적으로 따라서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있죠. 주차장 같은데 한적한 데 가가지고 있다가 성추행, 성폭행하려고 생각하고 따라갔을 개연성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저항하니까 찔렀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쪽에 좀 먼저 맞추고 나중에 그런 거 분석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자꾸 배가 산으로 가가지고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언론에 자꾸 나면 시선이 경찰관들 수사를 하면서 시선이 흐트러질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본의 아니게 경찰관들이 어떤 수사하는데 약간의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뭐 이 새끼 흉기 들고 나오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뭐 또 거기다가 마치 또 뭐 자기 형이 경찰에 30분 전에 신고해가지고 자살한다고 그랬다. 네네. 자살한다고 그랬다.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경찰이 30분 전에 면담을 했다. 그 내용,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마치 저 낚시질 하잖아요. 경찰 범행 30분 전에 만났다. 제목만 보면 경찰이 그거 예방 못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글로 확 쏠리게 만들려. 야비해요, 정말. 어떤 그런 거 보면.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진짜 사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면 안 되는데 그 자꾸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하여튼 분명한 거 이 새끼 뭐 일단 비굴한 새끼예요. 맞아요. 아유. 못나고 비굴하고 예. 나쁜 새끼예요. 악질이고. 참 이 피해 여학생은 이게 무슨 가족분들이랑 참 이게 나중에 보니까 동창 데려다 주는 걸로 나왔었는데 나중에 또 여러 보도를 보니까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약 사러 갔다가 예. 참변을 당했다는 게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정말 아버지는 만약에 자기 약을 사오라고 그 시간대에 보냈는데 딸이 약 사러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야 아버지 죄책감 어떻게 이거 누가 감당이 그렇죠.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아버님이 그 엄정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가십거리 이상한 것들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이 뭐 무슨 동기로 범죄를 저질렀고 목적이 뭐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처벌 여부가 좀 또 적용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런 거가 잘 진행되도록 그러면 지켜보도록 하죠. 하여튼 뭐 경찰은 일단은 현재까지는 뭐 이 새끼가 장사도 안 되고 뭐 쌓인 스트레스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폭력성이 있는 놈인데다가 원래도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범죄로 묻지마 범죄로 이어진 게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일단 1차 단락은 정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치했어도 그 이후에도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정확한 그 범행 동기 파악은 네네. 꾸준히 해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죠. 범행 동기 파악 같은 거 이건 보강 수사를 예. 충분히 좀 더 하겠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경찰도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범행 동기 관련돼서. 그렇죠. 그게 지금 나오는 얘기대로가 이게 사람을 살해할 만한 동기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예,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죄를 그냥 이게 정식 용어는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그 아니죠. 정식 용어를 이제 수립한다고 막 하면서 뭐 무동기 범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무동기 범죄라는 건 없어요. 없어요? 동기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지. 맞습니다. 예, 그 분명히 지금 이런 사건도 얘가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살인이라는 결과, 유발하게 된 결과 분명히 동기는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밝혀봐야 되겠죠. 네,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동기에 의한 범죄. 그렇죠. 그게 정확한 동기를 거예요. 알 수 없는 예. 그러니까 그거 범죄인데 이거 아마 경찰도 송치는 일단 그렇게 해놓고 증거가 네네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다른 쪽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겠다. 아무 이유 없이 저렇게 성범죄 목적으로 따라갔거나 뭐 마약은 이제 성분 검색하면 나올 거고. 네네. 근데 아마 아마 주점을 그러니까 초점을 둬가지고 네네. 보고 있는 거는 성범죄 의도 때문에 졸졸졸 따라가서 거의 그 주차장 음습한 곳, 네. 으슥한 곳에서 범행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내부 여론은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입증을. 그렇죠. 뭐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CCTV도 없고 또 뭐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어떤 뭐 이거를 본 제스처, 사람도 없고 예. 그런 장면을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이 새끼가 한 것처럼 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예. 장사 안 돼서 술이 취해가지고 이걸로 지금 받아준 거지만 이거 속상한 일이거든. 맞아요. 그래서 아마 경찰이 보강 수사는 그래도 꼼꼼히 더 해본대요. 검찰에 이 심정 넘기고 난 이후에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꾸 사건 하는 과정에 좀 먼저 범인 분석하는 건 좀 늦게 했으면 좋겠어. 그거 좀 아쉬워요.
오늘 저번 주는 이게 좀 시끄러웠어요. 이게 진짜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교수님? 네, 이거 시끄러웠어요. 나쁜 사람들 말이에요. 그 치킨집 하는 원주에서 네. 치킨집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원주에서. 네. 29살이야. 네. 그리고 지형은 31살인데 아마 실제로 동생이 주인이고 네네. 형하고 뭐 같이 하는데 31살이 형은 그러니까 네. 2살 터울인데 네. 그리고 종업원이 하나 있고 이제 또 피해 당한 사람이 하나 있고 이렇게 네. 아마 운영을 한 것 같은데 2022년 7월 28일부터 이 피해자가 그 치킨집에 취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2년 7월 28일부터 그 해 11월 중순까지 사이에 네. 거기에 그 취업했던 24살 먹은 약간 지적 장애가 있는 종업원 네. 한 분이 이제 거기서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네. 이 내용 보니까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더라고. 늦게 좀 출근한다거나 주방 보조 일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으면 네. 그냥 종업원, 친형, 그다음에 사장 본인이 그냥 공동으로 네. 마구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휴. 근데 여러 건이 있는데 이제 보도에 나온 거 몇 건만 이렇게 좀 소개를 해보면 네. 그해 11월 중순에 네. 몽키 스패너가 흉기 둔기입니다. 그렇죠. 26cm면 유정돼요. 네. 26cm짜리 그 몽키 스패너로 엉덩이하고 네. 머리, 어깨, 전신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는 거예요. 아유, 이거 잘못 맞으면 말 안 듣나거나 늦게 출근했다거나 하는 이유로. 그리고 또 그 같은 달 11월 말에는 이제 책상에다 왼팔을 올려놓기 시켜요. 이렇게. 예. 그러고 나서 망치로 내리치는데 피하면 얼굴 같은 데를 막 때려서 전치 6주의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이거 어이가 없어서 이 대한민국이 어떤 뭐가 지금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1월 1일이냐고요. 나 이거 아니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해고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또 이 종업원 놈도 이제 예, 예. 돈 빌려달라고 그런 모양이야. 50만 원 빌려달라고. 네. 근데 그 종업원이 50만 원을 이제 가불이지 사장한테. 사장한테 미리. 사장한테 갑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장이라는 새끼가 쟤 네. 때리면 한 대당 1원씩 쳐준다고. 이게 사람 새끼들 아니고. 이게 29살짜리가. 그래서 그 종업원이 몽키 스패너로 또 실제로 그 돈 빌려고 이 사람 또 때린 거예요. 이게 또 똑같은 놈들이네. 그러니까 교사한 거지. 폭행을 교사. 사장놈이. 예. 그해 10월 달에 근무 중에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데려가서 옷 벗게 하고 난 다음에 끓는 물을 그 오른팔에다가 부었대요. 화상 입죠 그리고 그러면. 뜨거운 냄비에다가 10초간에 걸쳐서 팔을 지지고 이게 이건 고문인데요? 그래서 전치 3주 이도화상 입힌 것도 나오고요. 세상에. 그러고 이제 제일 이제 악랄한 거 있어요. 예. 만약에 이제 근무하다 도망가면 1억 6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불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치킨 가게 다 팔아도 1억 5천 안 돼요. 그러게 말이에요. 1억 6천. 그런 식으로 강제로 이 차용증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흉기로 찔러갖고 피를 내게 한 다음에 그 혈서로 그 피로 지장을 찍도록 이렇게 강요를 하기도 했어요. 이 자식들이 아주 정말 나쁜 놈들이고. 이게 근데 교수님 진짜 더 악랄한 게요. 사실은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노리게. 이거 단순 이렇게 이 사람한테 고통을 가하는 게 재밌어서 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검사에서 돈도 그리고 차용증 가지고 와서 이제 엄마가 겁줘. 참 네 아들이 1억 6천 빚지고 이 차용증 딱 있어. 그 증서 있으니까 돈 내놔. 그리고 어머니 집에 침입해갖고 안방문 강제로 따고 들어가서 현금 70만 원 그걸 들고 나갔고 그건 절취예요. 그렇죠. 그건 절도입니다. 이건 절도네. 그리고 또 저 피해자한테 신용카드 발급받은 걸로 100만 원어치 물품 사갖고 지가 결제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그 종업원 지적장애자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이건 착취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력 착취에 금품 강취에 그다음에 그 각종 그 특수 상해 쓰레기 새끼 나쁜 놈 새끼들 말이야. 야, 이거는 그래서 귀에도 변형 오고 화상 입어가지고 그 광범위하게 화상 흉터도 남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뒤늦게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이거 원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더라고요. 네.
죄명도 많습니다. 특수상해 맞죠? 맞죠. 그다음에 특수상해 교사도 있죠. 때리라고 50만 원. 예. 사기쳤죠. 맞죠. 그다음에 공갈 겁줬죠. 돈 뜯어내려고. 특수절도 돈 따고 들어가서 돈 갖고 나왔죠. 그 뭐 특수절도 강요 같은 거 같이 한 거 뭐 이런 거 등등 해갖고 얘들이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나는 그 원주 경찰서에서 불구속으로 이 사건을 수사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데요. 이거를 불구속 기소가 됐다는 거예요. 불구속 기소가. 이건 구속 송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 경찰서 유치장 단계부터 거쳐와야 될 놈들이 이거. 맞아요. 악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불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여하간 이제 재판에 불구속 상태에서 회부된 거예요. 재판에. 예. 저 형제 두 놈한테 29살, 31살 요 두 놈한테 주범인 그 동생 놈은 징역 4년. 그리고 저 형 놈은 징역 1년 줬는데 너무... 그러면서 법정 구속했다거든요. 예.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징역 4년 1년이 많습니까? 특히 형놈한테 1년 이게 맞습니까 이거? 너무 적어요. 이게 지금 한 행위를 지금 우리가 나열해 보면 이게 말도 안 돼요. 다닐 것만 가지고도 이 정도 형량 줘야 돼요. 더더군다나 장애인을 상대로 저 범행하면 가중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피해자가 요거는 종업원. 종업원은 이제 뭐 아무래도 가담 정도가 이제 능동적이진 않았겠지. 그래도 시켰어요. 나쁜 새끼야 이 새끼. 맞아요. 하란다고 이 새끼도 해요. 시험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이거 하다못해 6개월 해도 이 새끼 저 교도소 보내야 되는 놈 이거. 맞아요. 집행유예 받았죠.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되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대요. 그 때리라고. 그러니까 특수상해 그 혐의만 적용해갖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줬다고 그러는데 이놈 실형 줬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보니까 엄마도 순한 것 같아. 엄마도 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해. 맞아요. 이게 정상적인 어머니 같으면 이렇게 당하지 않겠죠 이거. 엄마 가만 안 두겠죠. 안 나갈 것 같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순하신 분이거나 좀 엄마도 이것들을 제대로 아니면 혹은 요 두 놈이 그 지역에서 저 반달 으쓱거리고 다니는 으쓱거리면 거의 깡패 수준으로 무소불위로 설치는 놈들이야 겁을 먹었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게 전과관계 같은 게 안 나와서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엄벌에 쳐야 됩니다. 이런 놈들.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자영업자예요? 이거 완전 깡패지? 용서가 안 되는 놈이시고 어떻게 이게 장애인 관련돼서 이런 식의 범행을 하고 착취하고 하는 거 있으면 이거는 우리 사회가 좀 강력하게 처벌해줘야지. 맞아요. 1년이 왜 1년씩 너무... 집행유예 주고. 좀 입장을 좀 바꿔놔봐야지. 맞아요. 이 피해자 가족들이랑 피해자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나쁜 놈을 시키는 말이야. 아유 진짜. 두 번째 이슈 볼까요? 네. 이건 한때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저 현직에 있을 때도 이거요? 알렸었어요. 광고네요. 광고요? 당신의 남편 혹은 남자친구가 성매매업소 출입을 한 기록을 찾아서 알려줍니다. 그 비용도 5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내 기억에. 5만 원인가 5만 원. 그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유흥 탐정. 야.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성행했었어요. 근데 이거 줄 서었대요. 이거 알아보려고. 근데 알아봐서 뭐 할 건데? 제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이거 알면 뭐예요? 화만 나지. 얘들이 지난해 3월부터 11월 사이에 네네. 여성 의뢰인 2,000명입니다. 2,000명. 와. 그러면 그것만 해도 1억인가요? 그렇죠. 5만 원씩 받아도 여성 의뢰인 2,000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 4천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5만 원 넘었겠지.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을 그 챙긴 혐의로 이제 기소가 이게 된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얘가 요놈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그 친구가 있어. 얘가 성매매 업소를 내가 딱 보니까 요놈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이거 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제안을 받고 함께 두 놈이서 범행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놈이 오직 잘하겠어? 그렇죠.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있잖아. 네네 있죠. 거기에다 올려 글을.
성매매업소 운영했던 그 경력이 있으신 분이 네네. 한 건당 5만 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 이런 아유. 광고 글을 올려서 여성 의뢰인들을 모집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요놈 같이 동업하는 요놈은 네네. 이제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예. 그래서 관리해. 그러니까 동업하는 거예요, 두 놈이. 그렇네요. 야, 어떤 면에서 보면 성매매업소 운영했다는 그놈이 주범이네. 그렇네요. 그 사람이 다 알겠네 루트를. 예. 그래서 요 놈은 그 이제 성매매업소 운영했던 놈이 예. 뭐를 참작해서 알았냐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있잖아. 예. 이것들이 손님들 출입 기록, 인적사항 같은 거를 정리를 해갖고 공유를 한대. 아, 그 왜 하는 줄 그래요? 아세요? 왜요? 경찰일 수도 있잖아. 함정수사도 그럴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인적사항도 확인하고 뭐 이런 자기네들끼리? 그걸 다 그 공유를 해요.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개인정보 다 가지고 있죠. 전화번호 뭐 몇 번 그런 김복준 딱 나오고 직업 딱 나오고 이 업소에서 한번 이제 했어. 그것도 그러면 이제 요 놈이 저쪽에 다 쭈르륵 공유되는 거 지들끼리 앱을 깔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성매매 하기 전에 그 이름 전화번호부터 하고 입금 받잖아. 네네. 그때 이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확인 딱 해보면 아 전에 왔던 애구나. A 업소에 갔던 놈이니까 괜찮아 안전뽕 받는 거야. 야. 근데 좀 이상하면 안 받는 거야. 이제 이러려고 이 성매매 업소 이 업주들이 지들끼리 그 손님 출입 기록 같은 거 인적사항 공유하는 그 애플이 있거든요. 어플이. 참 별걸 다. 그걸 통해서 이제 지도 그거 옛날에 그거 소속돼 있으니까 거기서 뽑아온 걸 가지고 알려주는 거야. 5만 원씩 받고. 야. 그러니까 물론 어떤 경우는 그놈이 뽑아왔을 때 어플에 깔려있던 명단에 안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이상 있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 주고 신날 거 아니야. 그 의뢰자들은 우리 남편은 애인은 깨끗한 사람이야.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거죠. 얘들 보면은 이 사건 담당한 판사가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알게 된 다른 이들이 비밀을 누설한 그 그렇죠. 혐의가 확실히 유죄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얘들 얼마 줬냐면요. 네. 정통망법상 법률 위반, 정통망법 위반으로 이제 해서 지금 성매매 운영했던 동업자는 그럼 안 나왔어요. 아직 진행 중인가 봐요. 그 새끼는 안 나온 것 같으네. 지금 같이 동업한 요 남성이 40세인데 돈 받았던. 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집행유예 떨어지면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네. 그다음에 2,300만 원 추징명령이. 그러니까 얘가 뭔 거지. 2,300에 불과하구만. 1억 몇천 중에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성매매 운영하면서 그 정보 빼내다 정보 빼내고 하는 놈이 그놈이 주범인 것 같은데 주범인 것 같은데 요 지금 주범은 재판에 회부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보니까 안 나온 거 보니까 왜 재판에 얘는 더 나오겠지. 더 나오겠죠. 검거되면 이거 검거 안 된 것 같아. 혹은 기소됐는데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왔거나. 그렇죠. 걔는 더 나오겠죠. 더 나오겠죠. 걔가 더 주범이니까. 근데 이거 참 이게 저 현직에 있을 때도 꽤 한참 성향이 있어요. 아이고. 그때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야. 뭐예요? 성매매 없으면 하는 게 아니라 룸사롱 줄이까지 다 뽑았어. 그 룸사롱 또 실장님들이 공유하는 게 있어. 단골 고객들. 그다음에 안마방. 퇴폐 안마 그냥 일반 안마 시술소는 상관없지. 그렇죠. 근데 퇴폐하는 실질적으로 성매매하는 뭐 키스방 뭐 이런 거 키스방은 죄가 안 돼요. 그 형사처벌 못했어요 우리. 아직까지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게. 그것도 문제인데. 다만 이제 2차로 만나가지고 와서 성매매하는 경우에 처벌했지 키스방 그 자체는 처벌할 그게 없어갖고. 그런데 이제 그들 업주들끼리 그 손님을 공유한단 말이야. 손님을 관리해요. 손님 관리하느라고. 이름, 인적사항이 얼마 쪽팔리냐. 거기 내 이름이 하필이면 내 이름과 내 전화번호, 내 인적사항이 직업까지 써있지 명함 받아가지고. 맞네요. 제일 먼저 명함부터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래요 그놈들이. 성매매업소 우리 그 위장 수사해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전화를 통화를 하면 얼마나 말을 돌리고 다 그런 줄 알아. 그다음에 이거 명함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러고. 신분증하고 명함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러고. 그 명함에 그 전화번호로 또 확인해 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댕기는지.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하고 싶나? 그러니까
일선 그 멀쩡한 회사에 대리로 근무하는 거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맞잖아. 뭐 김 대리님 계신가요? 이러면 김 무슨 대리 계세요? 그러면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성매매 업소 받아도 그 사람이 씹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랑 다 알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내 이름, 인적사항, 직업, 명함까지, 직장까지 다 그놈들 그 더러운 새끼들한테 네. 성매매 업소 그 업주 새끼들한테 내가 관리된다는 게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냐. 그러니까요. 아유 정말. 자존심도 없어. 하여튼 보면.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해갖고 아유 참 못 살겠네.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때려주지 그랬어. 어떻게 보면 성매매 조장범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아니구나. 얘들은 조장범은 성매매 막아주는 사람들이다. 얘들. 걸려서 아내나 남편한테 알려줘가지고 코피 터지게 만들어주니까 성매매는 근절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네. 옛날에 주특기를 발휘해서.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혼도 하고 막 그렇죠. 헤어지고 이런다고요. 파탄나죠. 참나 별 거지 같은 직업 다 했어. 아유. 참. 세 번째 이슈 볼까요? 네. 이거는 이 사건은 그 커스텀 사건이죠.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이거 네네. 서울 은평구에 있는 그 오피스텔에서 이제 BJ가 살고 있어요. BJ. 여성 BJ. BJ인데 본인이 그 BJ를 좋아해가지고 막 후원 뭐 엄청 해주고 하다 보니까 또 BJ가 또 이제 자기 후원 많이 해준다고 이제 그 오피스텔에서 이제 성관계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관계 하는 과정에서 목을 졸라가지고 그 BJ 20대 그 BJ가 성관계 하다가 사망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갔잖아요. 네. 이게 3월 11일 날 03시 30분경이에요. 네. 그 오피스텔 은평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네.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놈이 이제 그 이후의 행동이 지가 성관계하다가 목을 졸라서 살해해놓고 신고해서 119에 신고해서 살리려는 노력 네. 아니면 경찰이 신고를 했었으면 이런 꼴 안 났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이 도망갔잖아요. 네. 도망가고 난 다음에도 요놈이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기가 막히게 말이 안 나. 뭐 어떤 거? 도망간 다음에 네. 그 오피스텔을 3차례 정도 오갑니다. 사체가 있는 그 오피스텔이요? 오가는 이유가 네. 증거인멸하려고. 어떤 식으로? 시체에다가 물을 뿌리는 등 증거인멸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시체에 물을 쫙 뿌려놓으면 다 씻겨 나가잖아요. 자기 그 체액 관련된 같은 것도 거. 다 그러고 강도 당한 것처럼 이제 위장해서 막 물 여기저기 흩어놓고 거기서 일부 물건을 가져가서 서울 각지에다가 흩어려서 던져놓고 여기저기 막. 그러면 경찰 수사 개판되는 거지. 그렇죠. 각지에 나눠서 버리고 이랬던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사후의 행동이 아주 이 나쁜 놈의 새끼지. 완전히 증거인멸 확실한데요. BJ 같은 경우는 한 1,200만 원 정도 후원을 받았었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3월 초부터 한 6차례에 걸쳐서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 1,200만 원 정도 받고 뭐 가까워져서 뭐 성관계 하다가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 되는데. 네. 그래서 얘한테 징역 30년 줬습니다. 징역 30년에다가 전자발찌 15년 이제 구형을 했어요. 30년 구형, 전자발찌 15년 구형했는데, 요거는 지금 보니까 25년 그럼 5년 깎아준 거네. 그죠? 그러네요. 5년 깎아줬네. 5년 까줬네. 그리고 전처가 좀 도와줬나 봐요. 도망 다니는데. 이 남성이요? 그래서 아마 1년 정도 구형을 했는데 뭐 범인도피죄가 되겠죠. 검찰이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네요. 성관계를 하던 중에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도 여성이 그만 목을 멈춰달라. 계속 조르니까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그 행위를 이어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음에도 그건 맞아요. 이게 죽이려고 그 살해 고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태 새끼들이 꼭 목 졸리면서 그 지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 사망했는데 그러면 119 신고하고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맞죠. 혹은 경찰에 자수를 했어야 되는데 도망가고 난 다음에 물 뿌리고 댕기고 물건 갖다 여기저기 뿌리고 이런 이제 그 바람에 이게 아마 그렇지 않으면 무기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거. 맞아요.
근데 이제 징역 25년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나쁜 새끼 이거 아주. 맞아요. 근데 이 BJ들도 이게 뭐 참 걱정스러워요, 솔직히. 아유, 자기한테 자기가 하는 방송에 호감을 가지고 1,200만 원씩 막 저 후원을 하고 그래서 고마워서 만나봤더니 호감이 가서 예. 뭐 그 사람하고 성관계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이런 그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전적인 대가가 오간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어쨌든 좀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불편하다는 거죠. 예, 맞아요. 이 사람은 교수님 반성이 없나 봐요. 그 막 얘 살인 전과가 있다는데요. 그러게 말해요. 이 자식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살인 전과가 있어서 여생을 잘못하면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봐 도망갔다는 거고. 무서워서. 예. 시체에다 물 뿌린 건 담배째가 묻어서 그걸 씻겨주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참날. 지 나름대로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는 거고요. 피해자 목을 감았던 건 사실이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쾌감을 위해서였지 결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 살해할 의도까지는 뭐 그렇다고 없었을 쳐요. 수도 있는데 그 이후의 행적이 이게 너무 나쁘잖아요. 요런 놈들은 그래 참 방송을 하면서 BJ 활동하면서 사람을 만나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요. 조심해야겠죠. 아무나만 진짜 조심해야 돼요. 팬입니다 하고 죽이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진짜. 진짜 그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이슈 하나 볼까요? 예. 요거는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해요. 네. 실질적으로는 행세? 성매매 집단이야. 집단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가지고 네. 이제 모여들면 우르르 달려붙어서 돈 뺏는 이제 그거 하는 건데 새 놈이에요. 네. 여기 보니까 작년 8월에서 11월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지적장애인 24살 먹은 지적장애인 같은 사람들 10대에서 20대 남성 5명을 네. 유인을 해가지고 2,300만 원가량을 이제 뺏은 혐의인데요. 얘들은 지들끼리 SNS를 통해서 만났어요. 네네. 만나서 이제 피해자들한테 그 성관계 할 때쯤 되면 들이닥쳐가지고 예. 얘들이 몸에 뭐가 있냐면 용이 있고요. 예. 문신이 네. 도깨비도 있대요. 아이고. 잉어는 귀여울 텐데 낚아버리고 싶을 텐데. 용, 도깨비, 잉어 문신을 탁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그랬으니까 내가 신고해서 너 구속시킨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 전신 사진 찍고 쪽팔려 정말. 아이고, 그다음에 신분증을 촬영한 다음에 길게는 한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에 감금하면서 이제 돈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휴대전화 통해서 대출받게 하고. 아이고. 신용카드 발급받게 해가지고 네. 그걸로 카드깡 해가지고 빼가서. 빼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또 뭐 대출 부적격자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에 네. 단말기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휴대폰을. 참, 다 뺏어가네. 별거 빼고 다 뺏어가네요. 그래서 요 놈들이 지금 어떻게 떨어졌냐면요. 네. 25살짜리 등 남성 3명이거든요. 네. 요건 징역 4년에서 6년 줬네요. 가담 정도에 따라서. 뭐 가담 정도에 따라서 여자애들 관련돼서는 안 나왔네. 이게 여자인 척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인 척 해가지고 여자가 아니야. 여자인 척해서 SNS에 올려. 나 가출한 여성 오빠 나 여고생이야. 올려놓고 만나기로 하면 얘들이 들어가갖고 도깨비 용 잉어로 겁을 줘갖고 돈을 뺏는 거네. 아이고. 남자 세 놈이서. 이게 타닥타닥 할 때는 지들이 막 여자야. 그러네. 그러니까 여자가 왜 안 보이나 그랬네. 그것도 보고.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거. 아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 사실은 피해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이런 도깨비 용 잉어를 만나고 간 거예요. 갔다가 그 방에서 뒤지게 두드리 맞고 돈 뺏기고 그런 거예요. 참 못 사네. 그 뺏겨도 싸다 이런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잘하는 짓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 뭐 하는 짓이야? 그 주접스럽게 말해. 그 그것도 가출한 10대랑 여성 청소년하고 성관계 하고 싶어? 맞아요. 그 저 의도 자체는 아주 나빠 이거. 그것도 처벌할 조항이 있으면 처벌해야 돼. 맞아요. 성매매 미수죄가 없어서 그렇지. 맞아. 응?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용, 도깨비, 잉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용하고 도깨비는 조심하긴 조심해야 되는데 잉어는 조심할 건 아닌데. 잉어를 왜 새기지? 뭐 있어요. 잉어 의미가 있어요. 야구자 같은 놈들도 이 등짝에 잉어가 장수 동물이에요. 아 오래 살고 싶어서 새기는 건가? 장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잉어는 많이 새기더라고 이거 야구자들이 등짝에다가. 아이고 참. 그러니까 교수님 왜 로맨스 스캔 같은 것도 막 뭐 이렇게 어여쁜 여성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따만한 남자 나이지리아 남자애들이 많아요. 더 지보다 훨씬 막 신장이 막 190에 막 한 150kg 되는 뒤지들 막. 그런 애들이 막 자기야 사랑해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 로맨스 게임 건거돼 가지고 보면 나이지리아 애들이 그렇게 많잖아. 남자애들 그 건장한 남성들이. 그러니까요. 아유 그분 끌어안고 잡으지. 에휴 이게 참 가출한 여성 청소년이라고 걔들하고 성관계 하겠다고 와서 두드러기에 맞은 거, 돈 뺏긴 거 보면 물론 피해자지만 그렇죠. 그닥 동정도 안 가고. 맞아요. 또 사실은. 이런 짓을 한 새끼들이야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죠. 참 답답합니다. 이번 주 이슈는 한 4곡지 정도 이렇게 정리하죠.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